해충의 생활사. 집단 검진 기술의 성장. 집단 1969년 집단 검진에서 셀로폰 후 층도말법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직접 도말법, 보유법, 침전법 등이 사용이 되어졌다. 1949년 일본에서 개발되어서 61년 기생충협회에서 채택된 방법. 학교에서 체변 봉투가 수집되면 먼저 이를 학교와 학년별로 분리해서 제출해서 확인했다. 한반도에서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저항이 등장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이나 동물의 대변을 대신 제출하기도 했고, 실제 건변을 수행하는 지부 건물은 수집된 건변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조치 사항을 지시하는 핵심적인 공간이었는데, 체변봉투, 통계적인 자원 확보. 그래서 1970년대 들어서 기생충 박멸에 변한 학생 100%를 대상으로 집단 검진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집단 투약 기술의 성장. 집단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집단 투약에 필요한 약품들로 확보되기 시작했다. 독성. 1960년대 초반까지 집단 투약 사업에 주로 사용된 약품은 산톤이었다. 산톤에는 물속에서 추출한 유효 성분을 처리한 것으로서 물속. 1830년대 독일 제약 머크에서 처음으로 결정 조절에 성공을 했다. 1940년대 산토닌의 원료는 주로 러시아 고원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약품의 품질을 고르지 못한 것도 집단 투약을 막는 주요 걸림돌 중에 하나다. 산토닌은 해충이면 효과를 보이는 약품이었으나 1950년대까지는 다른 대체제가 많지 않아 널리 사용되었다. 이 약품은 충체의 중추 신경을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복용 후에 설사약을 함께 복용해서 충체를 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시야가 노랗게 변하는 황시의 어지러움, 복통 등의 불쾌한 부작용이 많았다. 또한 원료 가격이 상승하자 유효 성분이 거의 함유되지 않은 가짜 약품이 유통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산토닌의 독성 때문에 가독용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면서 대중들 사이에는 그 증세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서 차라리 기생충과 공생하는 편이 믿을 수 없는 약을 먹는 것보다 낫다고 할 정도였다. 또 1967년 시전 전국 300만 명을 대상으로 피페라진을 무료 투약했다. 피페라진. 에는 해충, 요충, 구충에 더 효과를 보여 가항과의 구충제로 부를 수 있는 약품이었다. 하지만은 당시에 국내에서 약품 원료 생산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원료를 5톤을 전량 수입해야 했다. 1960년대부터 국내 제약회사들이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새로 개발된 구충제들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일본 OTC를 통해서 지원된 거의점유는 산토닌의 카이닌산과 설사약을 섞어서 소능도와 효과를 높인 제품이었다. 해인초에서 구충 효과를 발휘하는 유효 성분인 카이닌산은 1953년 일본 연구자들에 의해서 처음 정제되었다. 원래 해충은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기생충이었지만 좀 더 심각한 임상적 증상을 가져오는 기생충은 구충과 편충이었다. 그럼에도 조기 기생충 관리 사업이 해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광범위한 구충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1950년대에 개발된 피페라진은 해충뿐 아니라 요충에도 효과를 보였고, 하지만 60년대 영세한 한국의 제약회사들에는 원료물질을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었고, 대부분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수입해서 가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1960년대 들어서 박정희 정부는 다른 기관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외환 요철을 제한했고, 주로 수입 원료에 의존하고 있던 제약업계는 원료난에 시달렸다. 정부에서는 일찍이 1962년 원료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원료 약품을 보호 제도를 시행한 바가 있다. 이 시기에 구충제의 국산화를 시도하며 제약에 들어오는 기업이 신풍제약, 1962년 6월 5일 장용택이 설립한 신풍제약은 구충제를 회사의 핵심 판매부로 삼고 있었다. 신풍제약은 필파에 이어서 종합 구충제를 개발하는 데 열을 올렸다.
이후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장영택은 1973년 10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유기 합성실의 최영국 실장에게 매벤더절 제조 공법에 대한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이에 산업계획부터 연구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1974년 김충섭이 맡게 되었다. 당시 한국의 특허 제도에서는 약품원료 물질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물질 특허가 아닌 제법 특허만을 인정하고 있었다. 신통제약 기생충 박멸 성공의 제현 집단검진 집단구충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생충 박멸협회는 기생충 문제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경제적인 문화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자원을 갖추고 있음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와 타이완에 파견된 기생충학자들을 통해서 일본 학계는 극동아시아의 기생충과 매개체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 한국 기생충관리 경험은 1960, 70년대를 지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일본 일제의 군의의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기생충관리 사업의 조절 가족계획과 국제협력, 국내 건강검진 사업으로 확장해서 조직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한국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검진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서민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건강검진 사업으로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일본의 식민지 중 하나였던 타이완 역시 한국과 유사한 경로를 따랐다. 1958년 타이완 위생부에서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학령이 아동 중에 66%가 회충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55년 이후에 미국의 원조 아래서 환경위생 개선을 중심으로 한 기생충 대책이 전개되긴 했다. 그 일환으로 농촌에서 우물을 확보하고 대변을 고온으로 처리해서 충난을 사멸시키는 기술이 도입되었으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얼마나 성과를 거뒀는지는 알기가 어려웠다. 했어요. 1970년 전까지 타이완에서 집단검진, 집단구충은 위생부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기생충학 연구시설을 가진 대학에 위탁하는 형태였다. 아시아 기생충관리기구는 그렇게 해서 1974년 세계 인구회의를 맞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세계 인구회의에서 인구관리를 위한 행동관령이 채택이 되었다. 감염병과 기생충 등 영양 부족과 영양 실조를 가능한 경우 박멸할 수 있도록 하고 식수와 적절한 위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그래서 74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기생충관리기구 1차 회의에서는 이 조항을 가족계획과 기생충관리 통합사업의 이론적인 근거를 활용했다. 1970년 아시아 기생충관리기구 2차 회의부터는 세미나 개최에 국제가족계획연맹의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77년부터 기업회장을 맡은 서병선은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정진과 함께 권위의 통합사업을 지원하는 조언자이자 동료로서 활동했다. 이렇게 발전되어 나간 등 1977년부터 82년까지 진행된 가정보건시범사업은 인구가 5만여 명이던 화성군에서 대한가족계획협회와 한국기생충박멸협회의 협동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 때문에 기업에서는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가정보건사업소를 별도로 설치하고 가족계획 어머니회 후신인 부녀회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건변의 수집과 투약을 진행했다. 한국과 타이완에서 시작된 시범사업과 결과들은 아시아 기생충관리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되었다. 검진 그림에서 회충은 무엇보다도 훌륭한 보건교육 자료였다. 아시아적인 경험으로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집단검진 공유 2000년까지 일본, 네팔,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개최되며 기생충 학회 모임이 됐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화성군 가정보건시범사업이나 타이완은 안티오 지구
사업이 통합사업의 타당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현장이 되었다. 생태계의 사상적인 계좌, 북한의 배흡층 박멸사업, 집단금진, 집단구축의 방식을 아시아적이라고 일반화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북한과 같이 사회주의 건설에 속한 아시아의 국가들에서는 기생충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자. 50년대 북한에서는 시행된 배흡층 박멸 사업은 특히 한국과 일본, 타이완의 사례에 대비해 볼 때 정치 체제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 형태에서 접근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한국 전쟁 직후의 기생충 질환의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남한보다도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 해방 직후 한반도의 기생충 전문가는 개요 대학에서 조청 면역학으로 학위를 취득해서 해방 후 세브란스의 과대학에서 기생충학 교수를 받은 한경순과 서울대학교 과대학 위성을 라순영 정도가 전무였는데, 한국 전쟁 직후에 한경순과 라순영은 모두 북한으로 납북되어 다시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한반도에 남아있던 기생충 전문가들이 대거 북한으로 옮겨가면서 북한은 남한에 비해서 빠른 1950년대에 전국적인 기생충 예방 활동을 시작했다. 북한 당국은 1955년 2월 9일에 내각 지시 제9호 베디스토마 예방 및 치료를 이렇게 했고, 55년에 베디스토마에서 기생충학자 라순영은 기생충 박멸에 있어서 방법을 했다. 위생문화, 보건복지. 1950년대 초반 중국에서 진행되었던 주혈흡충 관리사업에서 얻어진 투약 및 임상 지식들도 포함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 대가서 배흡충 박멸 사업은 앞으로 시급한 기간 내에서 시위지장충, 해충 등 장내 기생충과 유해곤충을 완전히 박멸하려는 사업으로 이어졌다. 1950년대 북한의 배흡충 박멸 사업은 분단 체제 속에서 이루어진 서로 다른 네트워크와 교류가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다른 사업 형태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이다. 하지만 1990년대 말라리아의 재유행과 탈북병사의 몸에서 발견된 해충은 분단이 한 남북한의 단절이 생태적인 차원에서 유효하지 않으며 생태 건강은 인간의 임의적인 구역보다도 유동적임을 보여준다. 기생충에 있어서 희소는 같은 국경은 손쉽게 넘어올 수 있는 것이었으며, 생태적인 존재들의 초국적인 이동은 남한으로 하여금 남북이 한반도라는 지리적인 공간에서 공존하고 있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기생충 길들이기. 제주도 사상충 한일 공동연구사업은 72에서 72년 탄자니아에서 기생관리 사업을 담당하면서 궁금증이 생겼다. 사업을 수행하며 검해섬은 사업본부가 위치한 도시에서 페리를 2번 갈아타고 3시간을 넘게 가야 하는 것이었다. 이런 것에서 나중에 초기 사업 설계 과정에 참여한 기생충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알게 된 것은 섬이라는 고유한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이것이 사업 수행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서 인구가 한 5만 명 되는데, 섬이라는 공간은 항상 기생충학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왔다. 때에 따라서는 역체가 남다른 기생충의 분포와 생태가 존재하기도 했고, 이동하는 기생충, 함께 이동하는 학자들의 지식과 네트워크, 그리고 이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일어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약 2억 명이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림프 사상충은 일본에서 78년에 한국에서는 2008년 공식적으로 박멸되었는데, 일본에서는 60년, 한국에서는 70년대 후반 대부분 사라졌다는 점에서 기생충을 따라 이동하는 연구자들의 모습과 기생충을 실험실 내 자원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게 자원들이 하치, 조코, 지마에 바쿠. 1948년 7월 도쿄 전염연구소에서는 낙도의 연구. 한편 사삼을 하고 1940년대 해군 구축함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일본이 점령하던 말레이시아 페낭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오전에는 외과 의료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서무의 병원과 보건소에서 의학을 배웠고 이렇게 말이야 등등을. 그런 중에 우연히 연구소를 찾아온 도쿄 보건부 직원으로부터 하지 좋고 지마라는 섬에 고열이 나고 흉하게 굵어지는 바코라는 질병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사는 감염증 감염을 의식했다. 48년 7월 박구가 무서워 섬에 접근하지 않는다. 해녀도 섬 근처에 상륙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사사와 동료들이 그리 늦은 밤에 제의를 진행해서 그날 밤 여러 급히 검경을 작업을 마친 이유가 있었다. 사상청증은 급성기에는 미세 사상청이 혈액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이 가능하지만 상피병으로 발전한 이후에는 체혈만으로 검출하기 어려워서 급성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미세 사상청은 일정 시간 뒤에 혈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전기출현성의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급성기 진단 역시 쉽지가 않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출현이 주기적이지 않은 부정기 출현성이 주로 나타나며 한국의 사상청에서는 없다. 알겠습니다. 1950년 5월에 사사는 사상청에 대한 DC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하지적고 지모로 출발했다. 지난번에 마찬가지로 야간에 제의를 진행하고 다음날 검경을 진행하던 중에 사사는 미세 사상청에 조금 다른 점을 발견했다. 미국 유학중에서 다양한 사상청의 표본을 접한 그는 이 미세 사상청이 만리사상으로 문제는 DC의 효과성 여부였다. 미국에서 보고된 투약 사례는 반크롭트 사상청에 대한 것이었으며 말레이 사상청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보일지는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같은 림프 사상청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하고 1950년대 집중적으로 투약을 통해서 주로 얻을 것을 생각했지만 그렇지는 아니었다라고 했네요. 일본 사상청 박멸과 미일 의과학 협력의 사업이란 1911년 일본 국방성에서는 징집병을 대상으로 야간 체외를 통해서 지역별 사상청 감염률을 조사했는데 이것이 전국 단위 조사의 시작이었다. 이번에 사상청 박멸을 위한 공동연구팀은 1952년 일본 문부성의 지원을 받아 처음으로 조직되었으며 일본의 정부 주도로 전국적인 사상청 박멸 사업을 시작한 것은 1962년으로 사업 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인 것은 투약 용량이었다. DC는 약물의 복용 간격과 상관없이 총 투여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만 충분한 구충 효과를 나타냈다. 감염률이 낮았던 도쿄 지역에서는 1967년 가고시마에서 75년, 1965년 사업을 시작한 오키나와에서는 1978년에 마지막 정밀가 보고되었다. 한반도 사상청을 발견하다. 제주도에서는 일자를 살펴보기 전에 한반도에서는 사상청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사상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40년대였다. 그리고 예미리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민이 감염이 되어져서 이렇게 제주의 낯선 기생충이라 제주라는 공간의 특수성과 기생충의 연관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는 이렇게 사상청 등등의 제주도의 폐업청 연구로 학위를 받은 김경정선은 말레이시아에서 연구 생활을 하고 있다. 한일 공동 사업이라 제주도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말레이 사상청에 유행하던 하지 조코 지모와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현지 조력의 중요성 어디로 왔을까? 림프 간염은 사상청 요청의 이동으로 림프관을 따라서 피부에 붉은 발작이 나타나는 사상 충청 초기 증상으로 제주 방언에는 피내림이라고 불렀다. 연구팀이 도착하기까지 유밀히 사람들의 몸살과 피내림이 주로 용천소와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매개 모기가 주로 번식하는 해안가 인근에서 사상청증 관련 증상이 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위랑 목욕하는 물하고 아래랑 먹는 물 해보니까 그 물이 나쁜 물이가 먹어가는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이 있었네요. 사상충. 사상충은 고양이를 타고 조사사업은
그래서 고양이를 통해서 사상충이 있었다라는 것이 또 나타나기도 했네요. 고양이라는 모델 숙제가 확립되자 일본과 미국 내에서 말리 사상충 연구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 고양이라는 초국적인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제주도 사상충 연구가 미일과학협력 사업을 통해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음으로 연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기생충을 길들이다. 다른 한편 제주도 사상충청에 대한 한일 공동 연구 사업이 가능했던 데에 원조가 지정학적인 배경이 작동했다라고 했네요. 구충 기술의 국산화, 보라지 관태과 가은 흡충에 대해서 코마 보라지 관태의 발견 등등 이렇게 다양한 이 기생충의 역사에 대해서 가은 흡충 치료제에 대해서 내용을 말해 주셨고요. 올림픽과 가은 흡충 오일에서 이렇게 열대 풍토병이 또 올림픽은 기생충 질환뿐만 아니라 한국의 풍토병 전반에 관심을 환기했다. 그 중에서 하나가 간염의 문제였다라고 하네요. 신풍제약은 디스토 시드가 빌트리 시드의 60%밖에 안 되는 낮은 가격에 국내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됨에 따라서 간흡충 관리 사업도 다시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졌다. 이렇게 간흡충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고요. 기생충에는 국경이 없다. 한국 정부가 소외 열대 질환, 그렇죠, 주협처 기생충의 새로운 기생충과의 치료제가 있다고 해서 기생충 관리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 기생충 관리 사업에는 진단, 치료, 매개체 관리, 교육가 다양한 것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기생충 사업에 대해서 트라우마, 보건 사업의 트라우마 등등에 대한 문제, 현재적인 경험의 재생산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것은 기생충에서 시작이 되었다 나가며 한 기생충학자, 기생충이 연결망이 되어서 연구가 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질병이 단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나타난 점을 잘 알고 있다. 한국 전쟁 직후에 폐허에서 1980년대 안정적인 기생충 관리 사업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구심점이 되어져서 기생충 박멸 사업에서 인구 통제를 그리고 국제협력 사업으로 가지를 뻗어온 자신의 행보로 모든 것은 기생충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한 고리 조지의 말처럼 기생충은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었다. 기생충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했네요.